저는 지금까지 이제 공무원연금을 주로 보다 보니까 공무원연금도 좀 일반 연금에 비해 좀 특사다 이런 입장을 좀 강조를 해온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제가 연구 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과연 지금 이런 현 시점에 바람직한가 이런 것도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은 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세계 공무원연금 제도의 비교 연구를 한 화이트하우스라고 하는 학자도 모든 연금이 통합되는 건 좋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은 좀 다르다는 시각을 가진 그런 학자도 있었고, 또 칠레같이 완전히 지금 연금을 민영화한 그런 나라일지라도 다른 연금은 통합했지만 군인연금은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군인연금의 특성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지만, 다만 그래도 그런 것을 특사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자. 다른 주변 상황이 변하는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시각은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제가 말씀드린 토론은 특성을 주장하는 전제나 방식, 보완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제시해보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무원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개선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수성 부분에 대해서, 군인연금의 특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역사적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연금이 도입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에서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거치된 보수가 아니고 연장된 보수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 왔던 것 같습니다. 즉 보수의 일부를 남겨 두었다가 나중에 퇴직 후에 주는 그러한 일반 국민연금과 달리 급여를 계속 퇴직 후에도 지급한다는 그런 논리죠. 그러니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그런 개념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공무원 퇴직자들이 퇴직 후에 연금을 받다가 죄를 짓든가 하면은 공무원연금을 몰수하고 국민연금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 제도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연금이 그냥 보험료로 걷어둔 것을 나중에 지급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퇴직 후에도 국가의 보상적인 차원에서 급여를 보수를 진다는 그런 개념들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보편적인 연금 제도가 되면서 좀 이렇게 사라져가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의 연금 제도가 이렇게 수렴화가 돼가는, 비슷하게 돼가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특수직역 연금 제도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갈등 관계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인연금도 역시 이러한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특수성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데, 특수성에 대해서 이제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걸 더 부각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런 특수성이라는 것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군인의 희생이라든가 봉사, 노고, 또는 민간에 비한 어떤 상대적인 불이익,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특수성을 좀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특권, 폐쇄적인 것, 그리고 일반 국민과의 차별적이다, 이런 인식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특수성을 강조할수록 이를 더 부정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러한 아이러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연금의 독립성이라든가 여타 연금과의 어떤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특성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직업 국민의 근로 여건이나 생활 환경의 제약, 그리고 불이익 등을 충분히 인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직업 군인들의 생활 환경이나 퇴역 후의 재취업 실태라든가 경제 상황 등을 좀 더 분석적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개혁이라든가 이런 상황지의 데이터로 제시하는 이런 것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군인연금 개혁의 이슈는
뭐 연금을 아주 많이 깎는다라든가 또는 뭐 완전히 국민연금에 통합한다 이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보전금이 점차 증가하는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좀 해소되는 방향으로 제도의 어떤 불합리한 것을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인데, 예를 들어 그런 것들입니다. 계급 정년이 있기 때문에 지급개시 연령을 도입을 하지 않더라도 군인연금의 군인연금을 받는 분이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할 때 고액을 받는 경우는 지금처럼 2분의 1만 연금을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삭감하는 뭐 공무원연금의 그런 조치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평균 공무원들의 그 보수의 1.6배인 약 835만 원 이상인 분들은 연금을 전액 삭감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군인연금은 이제 2000년 이후부터는 그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과 달리 좀 다르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을 하신 분들이 그 합산을 하게 될 때 어떤 불이익들을 밟게 됩니다. 지금 그 직역연금 합산제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제 군인에서 공무원으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 그 전체 기간을 합산을 하되 나중에 최종 퇴직한 기간, 즉 공무원연금의 법을 적용을 받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급개시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군인연금에 없는데 공무원연금에 있으니까 경력이 짧기 때문에 합산을 해야 되는데, 합산을 하면은 전체 기간을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60세 이상 때부터 받게 되니까 그런 어떤 형평성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 동결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같은 퇴직연금을 받으신 분들은 동결이 안 되는데 합산한 분들은 그 군인연금 부분까지 다 동결돼서 지금 못 받게 되니까 그런 불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재정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 이제 퇴직연금 일시금 받은 분들이 그 공무원으로 올 때는 일시금만 그 공단에 납부를 하고 나중에 퇴직을 하시면 전체 기간을 공무원연금에서 전부 그 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재정적인 차원에서 일시금만 내고 그 연금을 지급하는 이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공무원연금 공단과 이제 국방부 사이의 어떤 재정적인 불형평성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합산제도를 이제 폐지를 하고 그 전체 기간은 연계를 하되 각각의 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방법도 좀 앞으로 도입을 해볼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군인연금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발전자께서는 세 가지의 큰 발전 방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타연공과의 차별화, 그리고 책임 적립금 적립과 국방개혁과 연계한 재정 확보, 그리고 다층적인 보험제도,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국가 보장적인 논리로서 그간 유사하게 운영되어 온 공무원 사학과 차별성을 대한 주장인데, 이는 군인의 어떤 직무 특성상 설득력 있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이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의 어떤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제도 합리화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갖고 지급개시 연령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이 고령화 사회에 맞는 어떤 그러한 그 연금 개혁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아까도 뭐 몇 번 사례를 들으셨지만 20살 때 복무를 시작해서 40세 퇴직을 하면은 40세부터 80세, 앞으로는 뭐 100세까지 연금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내비두는 것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연금 피크제 같은 것도 얘기를 해봤지만은 뭐 그거는 연령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여하튼 간에 앞으로는 뭐 90세, 뭐 100세까지 이렇게 연금을 받는 분들이 계속 늘어난 상황에서 이 지급개시 연령이라는 것을 그 도입을 안 하더라도 어떤 별도의 조치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에 별도 소득이 있는 경우, 아까 고액수급자의 예를 제가 들었지만은 고액이 아니더라도 어떤 연금 정지 심사를 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연금 정지는 5인 이상 사업체 상시 근로자 평균 임금 월액 이상이 되면 이제 정지를 시작하는데, 이것을 좀 하향 조정을 해서
재취업의 기회는 늘리되 재취업을 한 분들이 소득이 있을 경우는 어떤 국민과의 어떤 형평성의 이런 차원에서 좀 소득 심사를 강화를 해서 이런 연금 정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군인연금 신뢰도를 강화하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대안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책임준비금 적립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 공감을 하는데 공무원연금도 사실 미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책임준비금 적립을 추진을 하고는 있었지만은 이런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것은 어떤 국가 예산의 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불가능한 그러한 현실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발제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국가 예산이 별도 지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준비금을 좀 적립하는 이런 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층보험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장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이디어라고 정말 이상적인 거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4개 제도가 고착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실성은 좀 결여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1.7% 내지 1.9% 중에 그 1% 정도는 국민연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 직역으로 그 특수직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1% 보험료는 국민연금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만큼의 국가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접근할 수 있지만은 좀 현실성은 없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다층제도의 문제점 또는 앞으로 개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안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발제자께서 국방부의 군인연금 담당자가 공무원연금 담당임으로 이런 개선이 좀 충분하지 또 개선 의지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일견 이제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반대로 또 군인연금 정책 담당자가 군인연금을 맡게 되면은 그 셀프 개혁이다 이런 논란을 또 휘말릴 소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이 직접 개혁을 하다 보니까 셀프 개혁이었기 때문에 개혁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2015년 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주도로 개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